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모델 X와 X의 슈퍼차저 충전 속도를 증가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200으로 묶여 있었는데요. 또 그 전에는 150으로 묶여 있었죠. 처음 슈퍼차저 레이시 120이었다, 150이었다, 이제 200에 왔다가 지금 225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왜 뉴스냐면 모델 3는 이제 V3 슈퍼차저가 나오자마자 이제 250으로 속도를 증가시켰는데 모델 3에 들어가는 셀은 2170으로 좀 더 크기가 큽니다. 더 나은 아마 배터리 패키징 때문이었을까요? 쿨링이라든지. 그 때문에 모델 3는 250kW를 지원했지만 모델 S는 모델 3가 250kW를 지원할 때도 150에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차츰차츰 증가하더니 사람들이 18650 셀, 그러니까 모델 S에 들어간 셀은 200을 넘기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225로 올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충전 속도가 엄청 더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늘 보셨듯이 슈퍼차저의 속도는 초반 20%에서 30% 구간에서 맥시멈을 발휘할 뿐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도 빠른 속도는 도움이 많이 되죠. 여담으로 저 같은 사람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슈퍼차저 혜택이 저한테는 딱히 근데 요즘같이 이런 바이러스 사태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행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슈퍼차저를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젠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거의 한 4개월? 5개월 전이었던 것 같긴 한데 들리는 소식에는 저희 집 주변 한 40분 떨어진 데 V3 슈퍼차저가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조만간 가서 테스트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이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아서 제가 몸을 엄청 사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나가려다 보니까 좀 잠잠해지면 얼른 가서 테스트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간 테슬라가 저렇게 지금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천천히 풀어준 이유는 고속 충전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셨듯이 3C로 충전한 게 훨씬 더 이 사이클이 훨씬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속 충전의 문제점은 뭐냐면 배터리 디그레데이션, 배터리 열화를 가속시킵니다. 더 빨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의 질문을 보면 LFP라든지 NMC의 각각 이런 배터리 대비해서 열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냐라고 이제 여쭤보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물론 그것 부분도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지만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미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물질보다도 찾은 자료에 따르면은 셀 디자인, 내부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긴 힘들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아예 캐소드 머티리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셀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 왜 그러냐면 이 그림도 정말 자주 보셨을 텐데요. 제가 자주 보여드려서 리튬이 이렇게 이쁘게 왔다 갔다 하면은 괜찮은데 여기서 항상 다른 반응을 일으켜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이 고속 충전의 문제점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리튬 플레이팅, 쓸데없는 전혀 충방전에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방해되는 내부 저항을 일으키는 막들을 막 생성합니다. 특히 이제 고속 충전에 있어서는 울트라 패스트 차징에 있어서는 리튬 플레이팅이라 그래서 아예 리튬 막을 형성하더니 그 리튬이 엄청 반응하기 시작해서 이런 덴드라이트, 그래서 삐죽삐죽한 이런 것들을 생성해서 이제 심지어는 배터리를 폭발시킨다든지 이제 쇼트나게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셀 디자인이란 지금 그림상은 이렇게 이쁘게 카본, 그래파이트, 그러니까 흑연이 이렇게 이쁘게 돼 있지만 사실 이거 다 뭉텅이죠. 그러니까 이런 벌키한 머티리얼들을, 이런 가루들을 파우더의 사이즈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좀 작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걸 정말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넣게 되면 여기 차져 있는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들어갈 그 볼륨이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 리튬이 자유롭게 움직일 만한 공간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포러스한 스트럭처,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쓰던지 간에 이 내부 셀 디자인을 구멍이 송송송송 뚫렸다든지 좀 더 큰 락같이 이제 좀 더 쉽게 비교하면 자갈을 넣냐 아니면 모래를 넣냐 그런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물을 부으면 얼마나 물이 들어가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로라이트 용량이 증가하면 이런 리튬 전자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들어간 이런 카본이라든지 그 물질의 용량이 줄어버리기 때문에요. 차지하는 볼륨이 적지 않습니까? 에너지 덴시티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십이죠. 그래서 파나소닉의 18650 셀을 보면은 디자인만 바꿨을 뿐인데 빨리 충전하게 되면은 이렇게 2C로 충전하면 용량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그래프 대비 이렇게 내려간 걸 볼 수 있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원리를 이용해서 구조를 설계하면은 고속 충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덴시티,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빨리 충전하는데 영향이 크다는 점입니다. 제가 100%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열 관리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당연히 그 내부에서 나오는 열이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이 증가하면 당연히 열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빨리 충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건 또 그때에서 해석하면 얼마나 팩을 또 디자인을 잘해서 쿨링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또 패스트 차징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NMC를 가지고도 혹은 NCA를 가지고도 자기가 쿨링 시스템에 자신이 있다면 더 빨리 충전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빨리빨리 배터리를 식히니까요. 그러니까 이렇듯 배터리는 종합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이 보면 거의 넘사벽의 지금 사이클 라이프를 보여주는데요. 리튬 포스페이트, 그러니까 인산철이죠. 그리고 NMC의 이런 사이클 비교를 보면은 뭐 거의 뭐 만약에 조금씩만 충전한다. 그러니까 완전 방전시켰다 완전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충전하는 구간을 10% 20% 이렇게 재현하면은 NMC는 6,000, 5,000 그러니까 사이클이지만 지금 인산철은 뭐 만 사이클이 15,000을 그냥 바라볼 정도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팩 기술, 그 내부 일렉트로라이트라든지 구조. 그래서 최근에 또 첨언하자면 일렉트로라이트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의 일렉트로라이트를 넣더라도 리튬 이온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에너지 덴시티도 올리면서 충전 속도도 빨리 할 수 있겠죠. 다각도로 배터리는 봐야 된다는 점. 이런 충전 속도를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테슬라의 모습을 보면서 테슬라가 절대로 배터리를 모르는 회사가 아닙니다. 정말 잘 아는 회사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볼 때 이런 충전에 있어서는 제조사보다도 월등한 경험을 쌓았다고 봅니다. 어떤 회사가 이렇게 많은 배터리 팩을 고속으로 충전하고 그것이 열화되는 과정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테슬라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들에 대해서 배터리가 열화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빨리 충전시켰을 때 변화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자체 생산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또 오늘 뉴스죠. 이 로드러너, 그러니까 100만 마일 배터리 플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내부 배터리 이제 공장을 빌드업하는 플랜이 오늘 조금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거 테슬라가 공개하고 싶어서 공개한 것 같진 않습니다. 이 공개하게 된 이유는 배터리 공장들은 이렇게 톡식한 좀 위험한 메탈 물질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인증, 환경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배터리 공장 플랜이 어떻게 됐는지 일부가 노출됐는데요. 거기 보면은 all day, every day 거의 뭐 24시간 매일 생산하는데 100명, 그러니까 400명 정도의 이제 인플로이를 생각하고 그걸 100명을 계속 시프트 시켜서 everyday 생산하는 플랜과 대략 메가와트 아워 per year거든요. 보시면 그러면은 거의 한 92기가와트 아워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혹은 이제 72기가와트 아워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플랜이니까요. 그렇지만 한 이 정도를 지금 테슬라는 예상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 있고 지금 환경 인스펙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착 이제 테슬라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쌓여진 관리 능력이라든지 절대 배터리를 모르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다고 꽤 높은 확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테슬라는 이런 거대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테슬라 모델 S와 X의 이제 최대 충전 속도를 올렸고요. 최대 고속 충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물질에만 이제 에너지 덴시티 때문에 관심이 있지만 그 내부 셀 구조라든지 배터리 팩, 심지어는 일렉트로라이트도 고속 충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계속 LFP라든지 NMC라든지 이런 물질에 양극재, 음극재 뭐 그런 물질들에 훨씬 더 이제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제 생각은 가격입니다. 이게 배터리 가격을
짓는 요인이 사실 그런 raw material들이 핵심이다 보니까 많이들 그런 물질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제 에너지 덴시티 그것 때문이지만 이런 충전이나 이런 면들은 다른 면들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된다. 특히 일렉트로라이트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